공무원 한국사 시험에서요,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는 그 파트, 바로 여러 시대가 막 뒤섞여 나오는 킬러 파트 주제별 문제들입니다. 외울 건 산더미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그 킬러 파트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복하는 3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챙기시면 합격이 훨씬 가까워질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20에서 3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바로 전체 한국사 시험에서 이 킬러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합격은 사실상 멀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완전 집중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킬러 파트, 대체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시대 순서대로 외우는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접근법을 살짝만 바꾸면 이 킬러 파트가 오히려 여러분의 점수를 확 올려주는 전략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스터키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복잡한 사상사는 인물들 간의 대결 구도로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시대별 사건들을 하나로 깨워볼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최종 공식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바로 라이벌 구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아, 사상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핵심 인물들을 라이벌로 묶어보는 거예요. 왜 둘이 싸웠지? 뭐가 달랐지? 이 대결 구도를 이해하는 순간 어려운 개념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면서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자,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신라의 원효와 의상. 원효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려운 불경 대신에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극락할 수 있다고 했죠. 반면에 의상은 엘리트 중심이었어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딱 정비해서 왕실과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핵심 키워드는 대중의 원효 대 귀족의 의상. 이 대비 명확하죠? 이번엔 조선 성리학의 두 거장, 이황과 이의로 가볼까요? 이 두 분의 논쟁, 핵심은 이와 기의 관계였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즉 이상, 이의를 더 중요하게 봤고요. 이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즉 현실 개혁, 기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이황은 이상주의자, 이의는 현실주의자.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조선 후기 정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보세요. 이황의 이상주의는 영남학파로 이의의 현실주의는 기호학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두 학파가 나중에 붕당 정치의 중심이 되죠. 시험에는 항상 이 3가지, 인물, 사상, 학파가 한 세트로 묶여서 나옵니다. 이 연결고리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엔 고려시대 역사책 라이벌, 김부식과 일현입니다. 귀족 출신 유학자였던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검증된 팩트만 기록했어요. 국가 공식 역사서였으니까요. 반면 스님이었던 일현은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같은 민중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까지 전부 담아냈죠. 팩트의 역사 대 스토리의 역사. 이 구도만 기억하면 두 책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복잡한 사상은 라이벌 구도로 파악하자. 원효 대 의상, 이황 대 이의, 김부식 대 일현. 이렇게 서로 맞서는 인물들을 축으로 딱 세워두면 헷갈리던 개념이랑 책 이름들이 한 줄로 쫙 정리가 되면서 암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지도로 역사 읽기. 갑자기 낯선 지역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당황하기 쉽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장소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특정 장소를 하나의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시대별로 일어났던 핵심 사건들을 이야기처럼 꿰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양이죠. 자, 평양이라는 타임캡슐을 열어볼까요? 고구려 장수왕은 여기로 수도를 옮겼고요. 고려시대 묘청은 여기서 세상을 바꾸려고 난을 일으켰죠. 시간이 훌쩍 지나 근현대로 와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서양 세력과 처음 충돌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물건을 쓰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사건을 섞어놓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공통된 장소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방법은 독도 같은 영토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자, 독도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신라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했고요. 조선시대 안용복이 목숨 걸고 지켜냈고 대한제국 때는 칙령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전 세계에 도장을 꽝 찍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불법적으로 빼앗겼던 거고요. 시험에서는 바로 이 4단계의 순서를 물어봐요. 이 흐름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법은 흐름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이건 특히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경제사, 사회사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수많은 제도들 제발 그냥 외우지 마세요. 모든 제도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 명확한 인과관계, 즉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만 타시면 돼요. 조선시대 관리들 월급제도, 즉 토지제도를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엔 과전법,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땅을 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 땅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꿔서 현직 관리한테만 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관리들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종 때 안 되겠다. 나라가 직접 걷어서 나눠줄게.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 결국 명종 때 가서는 이 직전법마저 폐지되는 거죠. 어때요?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흐름이 쭉 그려지시죠? 세금제도의 끝판왕, 대동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뭐였죠? 백성들이 구하기도 힘든 지역 특산물 내느라 고통받는 거였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그냥 다들 가진 땅 기준으로 구하기 쉬운 쌀이나 돈으로 통일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을 짝지어서 생각하면 어떤 경제제도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제도의 가장 큰 줄기인 신분제 역시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신라의 아주 빡빡했던 골품제에서 시작해서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죠.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전쟁과 상업 발달로 신분제가 마구 흔들리다가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 지점만 딱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합격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대 통합형 문제, 즉 킬러 파트를 완벽하게 공략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킬러 파트 정복을 위한 핵심 암기 공식. 첫째, 복잡한 사상은 라이벌로. 둘째, 낯선 지역사는 지도로. 셋째, 어려운 경제 사회의 제도는 흐름으로. 이 3가지 키워드, 라이벌, 지도, 흐름.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과거의 제도 개혁들. 이런 역사 속의 고민과 해결 과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이 될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시험을 넘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